안녕하세요. 바보들을 위한 고전 그리스어 공부 시간이고요. 저는 이 공부를 진행하는 인하대학교 철학과 학부생 박기영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1단계에서 72번째 시간이고, 어휘 7번째 어휘 시간입니다. 이제 약간 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를 드려야 되는 게, 제가 이 영상을 지금 언제 찍고 있느냐? 2024년 9월 5일에 찍고 있거든요. 2024년 9월 5일은 어떤 상황이냐? 저의 이제 2학기 대학교 학부생의 2학기가 시작돼 버린 때예요. 그러니까 개강을 한 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약간 일정 관련 안내를 드려야 될 게, 원래 저의 계획은 그거였어요. 1학기 때 제가 이제 틈틈이 영상을 다 찍어놨거든요. 영상을 다 찍어놓고 딱 그 7월 1일에 땡 하는 순간 영상을 따라다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이미 영상을 다 찍어놨으니까 이제 영상을 올리기만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한 300개인가 찍어놨어요. 300개인가 찍어놓고 계속 영상을 올리기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뒤로 갈수록 보니까 영상을 제가 미리 찍어놓긴 했는데, 영상을 약간 당시에 영상을 찍을 때는 모종의 귀찮음으로 엉망으로 찍어놓은 영상들이 좀 있었어요. 그 영상 중에 하나가 이 영상인데, 그래서 그 영상을 이대로 못 올리겠다, 좀 더 이제 보충을 해서 올려야겠다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다시 찍다 보니까 벌써 9월이 돼버린 거예요. 아직 절반도 안 올렸는데. 그래서 지금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으로도 제가 다시 찍어야 되는 영상이 몇 개 있거든요. 근데 이걸 계속 제가 다시 찍으면서 올리다 보면은, 이게 제가 지금 방학이면 또 상관이 없는데 지금 방학도 끝났죠. 개강을 해버렸잖아요. 근데 저는 학부생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공부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게 일정을 계속 업로드 일정을 지키지 못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일단 제가 게으름도 좀 심하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민폐를 끼치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되도록이면 약속을 하고 싶은 게, 주말에는 영상을 2개씩은 올려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에 2개, 일요일에 2개,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리고 싶은데, 평일에는 한 개 올리는 것도 좀 힘들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영상은 굉장히 짧아요. 10분밖에 안 되는 영상도 있는데, 어떤 영상은 또 엄청 길단 말이에요. 막 3시간 동안 말해야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참 곤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영상도 다시 찍어야 되는 영상인데, 왜 다시 찍어야 되냐? 사실 다른 거는 별 볼 일 없거든요. 근데 알로스, 알레, 알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단어만큼은 좀 말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건 딱 하나죠. 무엇이냐? 아, 이, 그,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 박기영이라는 사람이 게으름이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심지어 9월이 됐는데도, 개강이 돼버렸는데도 영상을 다 못 올리고 또 다시 찍고 있어서 몇 개를. 그래가지고, 영상 업로드가 점점 늦어지겠다, 이거 계속 믿고 봐도 되냐?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약간 불길하다, 뭐 이런 생각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정 관련 안내와 약간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그거랑은 별개로 이제 우리가 계속 진도를 나가 봐야겠죠. 오늘은 어휘 내용이고요. 어휘 내용이 이제 몇 가지가 있긴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알로스, 알레, 알로입니다. 그 내용 때문에 지금 다시 짚고 있는데, 일단은 이 단어부터 시작해 볼게요. 아이스 크로스, 아이스 크로스, 아이스크라, 아이스 크론. 얘는 뜻이 기본적으로 못난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못난이로 다 퉁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못난이라는 게 여러 가지 차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신체적으로, 물론 이제 신체가 못난다고 해서 놀리는 건 굉장히 나쁜 일이죠. 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단어를 배워야 되니까,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못난 거일 수도 있고요.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못난 거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약간 신체적이고, 물질적이고, 그리고 물리적으로 못난 건 뭐예요? 못생긴 거죠. 아, 물론 이제 못생긴 거일 수도 있고, 뭐 흉한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약간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못난 거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뜻이냐? 수치스러운. 이게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수치스러운, 불명예스러운. 이런 뜻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부터 우리의 그 제일 어려운 단어가 나왔는데요. 왜 이 단어가 어렵냐면 일단 형태 변화도 좀 어려울 수가 있고 이 알레, 알로 이 단어가 문제가 용법이 좀 어려워요. 그리고 또 이걸 뭐랑 같이 기억하면 좋냐면 부사도 우리가 배웠잖아요. 물론 이제 부사를 전부 다 배운 건 아니지만 대략 부사의 몇몇 그 만드는 방법을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거는 부사 형태죠. 알로스. 이것도 알아둬야 됩니다. 일단은 형태 변화 얘기부터 할게요. 얘는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알로스, 알레, 알로 이 시점부터 이제 형용사의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형용사지만 형용사는 뭘로도 쓸 수 있어요? 명사로도 쓸 수 있죠. 그걸 일단 마음속에 넣어두시고 형태 변화를 보면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중성이에요. 왜냐? 중성이 오미크론으로 끝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오온으로 끝난다든지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오미크론으로 끝나고 있죠. 이걸 약간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그렇게까지 유연하진 않은 게 우리가 그동안 오미크론으로만 끝나는 중성인 애들을 몇 번 봐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사라든지 관계대명사라든지 아니면은 얼마 전에 배운 지시사로 에케이노스, 에케이네, 에케이노라는 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런 형태인 애들을 봐왔어요. 그래서 이 알로스, 알레, 알로라고 하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제1고경과 제2고경의 형용사를 그 고경을 따라가지만 이제 중성에서는 중성의 급격과 대격이 그냥 오미크론으로만 끝나는 거 그거를 약간 주의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굳이 형태 변화를 다 말해 보면은 알로스 같은 경우에는 오스 우 오온에 오이온 오이스 우스 오이 이렇게 가면 되고 알레 같은 경우는 에에스 에엔 아이온 아이스 아스 아이 이렇게 가면 되고 알로가 문제인데 알로 같은 경우는 오 우 오 오 오 아 온 오이스 아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 형용사에 대한 얘기가 이제 형태 변화에 대한 내용은 끝났습니다. 문제는 의미죠. 형용사입니다. 그 소리는 뭐냐? 형용사로서의 뜻도 있고 명사로서 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형용사로서의 뜻을 말해보면은 그러니까 사실 그리스어는 그렇잖아요. 그리스어에서 형용사라는 건 명사 약간 좀 넓은 의미의 명사에 속하는 것들이죠. 한국어랑은 다르죠. 다른 뭐 타자의 또 다른 뭐 그 외의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영어 뜻도 좀 알아두면 좋은 게 영어로 이제 other 아니면은 another예요. 그러니까 다른 또 다른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외라는 뜻도 굉장히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리고 이걸 명사로 쓰면 어떻게 돼 있어요? 다른 것, 또 다른 것, 그 외의 것. 이거는 이제 심지어 어떤 뜻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라는 뜻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죠. 그건 이제 머릿속에 약간 넣어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 알로스가 이제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이게 부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다르게 또 다르게 이런 뜻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무슨 뜻이 되냐?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in another way, in another manner 이런 뜻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어떤 뜻이 될 수 있냐?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이게 되겠죠.
이런 내용들을 일단은 머릿속에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n other way, in another way, in other manner, in another manner 뭐 이런 식으로 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쨌든 간에 뭐 otherwise도 되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뭐 그 외에는 뭐와는 다르게 뭐 달리 뭐 이런 뜻으로 다 될 거예요. 어쨌든 부사를 일단 알아두셔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가 이 알로스 알레 알로는 용법이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특이하다는 말은 그냥 형용사처럼 써도 돼요. 다른 뭐뭐, 또 다른 뭐뭐, 그 외의 뭐뭐.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형용사 쓰는 방법이랑 똑같이 써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좀 특이하게 쓰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우가 어떻게 보면 더 빈번해요. 그래서 그 경우에 대해서 말하려고 제가 지금 굉장히 영상을 힘들게 다시 찍고 있는 거죠. 크게 봐서 네 가지 정도 용법이 있는데요. 그 네 가지 정도의 용법을 일단 하나하나 설명을 해볼게요. 저는 이제 첫 번째 용법은 어떻게 부르냐면 쉽게 말하면 대꾸고요. 그러니까 대꾸는 그런 거잖아요. 약간 그 오래된 시경이라든지 아니면 약간 시조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쨌든 약간 전통적인 운문 같은 거 보면은 대꾸를 되게 많이 쓰잖아요. 한편으로 뭐뭐한데 다른 한편으로 뭐뭐하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 대꾸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저는 어떻게 부르냐면 같은 형태 두 번 쓰기라고 부르거든요. 이건 어떤 경우냐면 얘들 하나의 문장인데 여러 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을 수가 있죠. 아니면은 여러 개의 문장이 있을 수도 있죠. 이 경우에 알로스 알레 알로 중에서 성수격이 똑같은 형태가 두 번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한 번 나오고 여기에 한 번 나와요. 얘네가 이제 알로스 알레 알로예요. 근데 이 두 개가 지금 성수격이 똑같은 거야. 아니면 뭐 문장인데 여기에 이제 알로스 알레 알로가 한 번 나오고 여기에 알로스 알레 알로가 한 번 나오는데 얘네 두 개를 딱 보니까 성수격이 똑같아요. 그럼 이건 무슨 상황이에요? 아, 대꾸로 쓰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해석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한 사람은 뭐뭐 하고 다른 사람은 뭐뭐 한다. 누구는 누구를 뭐뭐 하고 다른 누구를 뭐뭐 한다. 아니면 뭐 한 남자는 뭐뭐 하고 한 여자는 뭐뭐 하고 다른 남자는 뭐 또 다른 여자는 뭐뭐 한다. 무엇은 뭐뭐 하고 다른 무엇은 뭐뭐 한다. 이런 식으로 쓰여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좀 추상적으로 들리겠죠. 이거 영어로 보면은 오히려 더 쉬울 수가 있는 게 영어에서 이게 이제 단수일 수도 있고 복수일 수도 있는데 성수격이 일치되니까요. 단수인 경우에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one, another를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one 점점점 another 점점점 아니면 이제 복수인 경우에는 some 점점점 others 점점점 이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영어를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죠?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걸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뭔가 이제 묶음이 있어요. 이 묶음에 뭐 여러 개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뭐 사람이면 사람, 사물이면 사물, 동물이면 동물,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아무튼 뭔가 이제 묶음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한 놈을 콕 집는 거예요. 이놈.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놈을 하나 또 콕 집어요. 이놈. 얘는 뭐예요? another예요. 그래서 한 놈은 뭐뭐한데 다른 한 놈은 뭐뭐하다. 물론 이제 한 사람은 한 남자는 한 여자는 한 사물은 한 동물은 어떤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하나는 뭐뭐하다. 그런데 또 다른 뭐뭐 또 다른 하나 또 다른 그놈 또 다른 남자 한 명 또 다른 여자 한 명 또 다른 사물 하나 또 다른 사람 한 명은 뭐뭐하다. 이런 식으로 대꾸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원 어나더고요. 복수로 쓰일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복수로 성수격이 일치된 거죠. 그 경우에는 some others가 되는데 some others는 뭐냐? 지금 여기에 지금 되게 여러 개가 많이 들어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몇 개만 묶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딱 몇 개만 묶었어요. 얘를 이제 몇몇이라고 할 수 있죠. 얘가 some이에요. 이 some은 결국에는 몇몇은 뭐뭐 하다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몇몇을 또 묶을 수가 있어요. 이 얘는 뭐야? others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건 무슨 뜻이냐면 some은
몇몇은 뭐뭐하다. 근데 others는 다른 몇몇은 뭐뭐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꾸를 이루는 겁니다. 이렇게만 설명하면은 잘 못 알아보시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책에는 없는 예문인데 다른 책에서 예문을 베껴서 보여드릴게요. 알로스, 투스, 포이에타스, 티마. 이제 이 티마라고 하는 동사를 처음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심지어 이 문법적인 내용도 안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티마라는 동사는 그냥 존경하다, 존경하다, 공경하다, 존중하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존경하다고 까지 그렇다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일단 그렇게 그냥 생각하시고 지금 이 단어를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알로스 아 테 투스 레토라스 이런 식으로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을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아 이거 대꾸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 힌트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힌트 중에 하나는 알로스예요. 알로스가 지금 어때요? 성수격이 똑같아요. 남성 주격 단수예요. 그래서 성수격이 똑같은 알로스를 각각의 절에다가 두 번 써준 거죠. 한 번씩 각각 한 번씩 해가지고 그러니까 같은 형태를 지금 두 번 썼잖아요. 각각의 절에다가 하나씩 해가지고 딱 그걸 생각하시면 좋고 또 하나 더 힌트가 있다면 대예요. 이 대는 뭐예요? 약간 이제 그러나의 의미가 아주 약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꾸를 이룰 때 되게 많이 쓰는 거죠. 이거를 보고 아 이거 대꾸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이제 한 가지 더 힌트가 있다면 티마가 이제 우리가 잘 안 배웠지만 동사인데 티마라는 동사가 앞에 있는 절에는 나오죠. 근데 뒤에 있는 절에는 동사 자체가 없어요. 이게 이제 그리스인들의 전형적인 습관이죠. 대꾸를 이룰 때에는 앞에서 동사를 써줬으면 똑같은 동사를 뒤에서는 생략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꾸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걸 보는 순간, 아, 이거 지금 대꾸를 이루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면 제가 생각할 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얘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 경우에는 형용사, 알로스, 알레, 알로라는 형용사가 단지 명사처럼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에는 단수죠, 심지어. 그러니까 이제 one, another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은, 한 남자는 시인들을 존경하고, 그런데, 그러나 다른 남자, 다른 한 남자는, 다른 한 사람은 연설가들을 생략은 했지만 존경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한 남자는 뭐 이러한데, 다른 한 남자는, 다른 한 사람은 이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꾸를 이루고 있죠. 다른 예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경우는 이제 남성 주격 단수로 이제 성수격이 일치된 두 개가 나왔는데,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토이스, 로고이스 말로 써죠. 수단과 도구의 역격으로 쓰였을 것 같죠. 딱 봐도. 알루스 하면은 남성 대격 복수죠. 그리고 맨이 나왔어요. 맨이 나오는 순간 딱 생각이 들어야 돼요. 아, 얘 약간 대꾸의 느낌이 있겠는데? 그리고 이제 동사를 해가지고 에페이테스. 이건 이제 딱 봐도 그거죠. 페이토 동사의 미완료. 미완료고 이제
심지어 이제 2인칭 단수죠. 그래야지 이제 너는 설득하곤 했다. 능동태니까. 너는 설득하곤 했다. 근데 지금 여기 대격이 있으니까 너는 말로써 몇몇 사람들, 몇몇 남자들을 설득하곤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을 하려면 some others여야 되잖아요. 그 소리는 뭐예요? 알루스가 두 번 나와요. 그래서 지금 뒤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알루스 대 아이고야. 알루스 대 우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낫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가 아닌이라는 뜻인데 원래는 이제 우는 악센트가 없죠. 우는 이제 뭐 우나 우크나 우크로 쓰일지언정 어쨌든 악센트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문장 맨 마지막에 갈 때는 악센트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지만 악센트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 우가 이제 악센트가 생긴 상태인 거죠. 문장 맨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건 지금 맨대가 쓰였어요. 맨대는 한편으로는 뭐뭐한데 다른 한편으로는 뭐뭐하다라는 거죠. 얘도 이제 기본적으로 대꾸를 만들어주는 A입니다. 그리고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생략된 게 많이 보이죠. 앞에 있는 절에는 있었던 얘도 동사라든지 아니면 뭐 역격 도구수단의 역격이라든지 그런 요소들이 앞에 있는 절에는 있었는데 뒤에 있는 절에는 다 생략이 됐어요. 그리스인들은 두 번 반복하면 무조건 생략을 해버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아 무조건까지는 아닌데 보통은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알루스는 생략이 안 됐어요. 알루스는 똑같은데 왜 생략이 안 됐을까? 애초에 의미상으로 똑같은 게 아니어서 그래. 그러니까 봐보세요. 이게 원래 문장을 재구성해 보면 이런 느낌일 거예요. 토이스, 로고이스, 알루스, 맨, 에페이테스, 토이스, 로고이스, 알루스, 데, 우, 에페이테스. 인데 앞에 있는 애랑 뒤에 있는 애랑 똑같으면은 앞에 있는 절에 있던 애를 뒤에 있는 절에서 생략을 해준다고요. 그래서 토이스, 로고이스도 생략을 해줬고 에페이테스도 생략을 해줬죠. 그런데 뭘 생략을 안 했어요? 알루스를 생략을 안 했어요. 왜냐? 이 알루스랑 저 알루스는 다른 애예요. 뜻이 달라요. 앞에 있는 알루스는 썸이에요. 몇몇은 이런다고. 몇몇 사람들, 아니 몇몇 사람들을, 몇몇 남자들을 이라는 뜻이고 뒤에 있는 알루스는 뭐예요? 다른 몇몇 사람들을, 다른 몇몇 남자들을 이라는 뜻인 거예요. 지금 뜻이 달라요. 그러니까 모양은 똑같지만 뜻이 달라요. 얘는 썸이야. 왜 앞에 있는 알루스는 썸이고 뒤에 있는 알루스는 아더스예요. 그래서 얘는 생략이 안 돼요. 두 번 써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대꾸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생략하면 문장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그 해석을 하면은 말로써 몇몇 남자들을 몇몇 사람들을 내는 약간 대꾸의 느낌을 주는 것뿐이죠. 한편으로는 말로써 몇몇 사람들을 몇몇 남자들을 너가 설득하곤 했고 다른 한편 몇몇 다른 몇몇 남자들을 다른 몇몇 사람들을 너는 설득하지 않곤 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대꾸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보면 성수격이 일치되죠. 대격 남성 복수로 성수격 일치가 됐고 성수격 일치가 된 다른 말로는 같은 형태인 애를 두 번 써준 거예요. 여러 개의 절이 있어가지고 두 번 써주면 같은 형태를 두 번 써주니까 얘는 대꾸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수격이 똑같은 걸 두 번 써주는 그런 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one another, some others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 대꾸다. 그런데 그러면 얘는 어떤 느낌이 있어요? 대꾸니까 맨대랑 같이 쓰이는 경우가 꽤 많겠죠? 아 물론 이제 이렇게 해주면 맨, 뭐, 대랑 같이 쓰이는 경우도 많고 맨을 안 쓸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대라는 것 자체가 이미 약한 그러나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도의 어떤 환기시켜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점
대 점점점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되겠죠. 그런 게 자주 동반될 거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뭘 생각할 수가 있냐면 이 그 대꾸 같은 경우에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이거를 더 압축을 시켜버리고 싶은데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두 번째 용법이에요. 두 번째 용법은 다른 형태를 한 번씩 쓰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문장 자체는 하나예요. 문장이라고 해도 되고, 뭐 절이라고 해도 되고, 아무튼 하나의 문장, 하나의 절이에요. 근데 여기에 알로스, 알레, 알로가 나와요. 문제는 형태가 다른 게 두 개 나와요. 형태가 다른 게 뭐, 예를 들어 뭐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의 절인데, 하나의 문장인데. 그럼 이걸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되냐? 문장, 이제 그리스어 문장은 하나예요. 그리스어 절은 하나예요. 그런데 이게 해석을 할 때는 마치 이제 두 개인 것처럼 해석이 돼요. 한국어 상으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제가 일단 한번 예문을 보여드릴게요. 형태가 이제 더 서로 달라야 되거든요. 성수격이 다른 두 개의 형태여야 돼요. 이게 뭐도 포함이 될 수 있냐면 부사도 포함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알로스 보여드렸죠? 다른 방식으로 in other manner, in other 뭐 이런 식으로 이게 in other way, in another way, 뭐 otherwise 어떤 그런 뜻이 있었던 알로스라는 부사적 형태를 제가 소개를 드렸잖아요. 그 부사적 형태도 써도 되거든요. 어떤 식으로 할 수가 있냐? 알로스, 알로, 레게. 지금 이건 뭐예요? 문장이 하나죠. 절이 지금 하나죠. 동사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꼴랑 하나밖에 없는데 이건 도대체 어떤 해석이 되냐? 알로스, 알레, 알로를 보니까 얘네 둘이 어때요? 형태가 달라요. 성수역이 다르잖아요. 한 놈은 지금 이제 주격 남성 단수고요. 한 놈은 이제 주격일 수도 있고 대격일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대격이겠죠. 그래서 대격 중성 단수가 나왔어요. 그 소리는 뭐냐? 해석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것도 이제 one another를 사용해요. 근데 one another인데 지금 알로스 알레 알로가 두 개나 있잖아요. 그래서 one another를 두 번 쓰는 거야. 그래서 한 사람은 혹은 뭐 한 남자는 어떤 하나를 말하고 지금 이게 이제 말하다라는 뜻의 동사거든요. 다른 한 남자는 다른 한 사람은 또 다른 것을 말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석하면 누구는 뭐라고 말하는데 누구는 다르게 말하네. 그러니까 누구는 이렇게 말하는데 저놈은 저렇게 말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장으로는 하나지만 의미상으로는 대꾸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어로 쓰자면 one man says one thing 하고 끝난 게 아니고 another man says another thing 인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지금 이게 문장상으로 하나지만 실제로는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당연히 이제 one another를 사용하는데 문제는 지금 두 개나 있잖아요. 알로스, 알레, 알로가. 그렇기 때문에 이걸 두 번이나 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one man says 그러니까 한 사람은 한 사람이든 한 남자든 하여간 한 사람이 말한다. 어떤 것, 어떤 것을 말한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이 말한다. 걔는 뭐 또 다른 어떤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신기한 방식이죠. 다른 예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경우에 이제 제가 한번 부사를 보여드릴게요. 부사가 무슨 뜻이라고 했었죠? 다른 방식으로, 또 다른 방식으로, 또 다른 방법으로, 뭐, 그렇지 않으면 뭐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뭐 다른, 달리 뭐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달리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아이 참 글씨를 너무 못 쓰죠. 저도 글씨를 잘 쓰고 싶은데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급해서. 사람이 마음이 급하면 글씨가 날아가는데 사실 마음이 급하게 쓴다고 해서 글씨를 더 빨리 쓰냐? 그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괜히 마음만 급하니까 글씨를 못 쓰고 그렇다고 해서 더 빨리 쓰는 것도 아니고 한장합니다. 톤, 시마콘, 알로이, 알로스, 애니콘. 여기서 이제 애니콘이라는 단어를 난생 처음 볼 텐데 쉽게 말하자면은 이기다거든요. 네. 근데 잠깐만. 여기서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거는 이 알로이가 이제 복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몇은 이런 방식으로 알로스가 지금 way, 매너, 방식, 방법 이런 걸 말하니까 지금 이제 몇몇은 이런 방식으로 이기는데 몇몇은 저런 방식으로 다른 몇몇은 그러니까 몇몇은 이런 방식으로 이기는데 다른 몇몇은 저런 다른 방법으로 이긴다 뭐 그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것도 똑같아요. 그 하나의 문장이 사실상 그리스어로 써져 있는 건 하나의 문장이지만 이게 의미상으로 한국어로 옮겨 놓으면은 이게 두 개의 문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래서 뭐 이제 단수인 경우에는 이제 one another, 복수인 경우에는 some others가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알로스 하면 본 거 알겠지만은 성수역이 다른 형태를 두 개를 썼어요. 하나의 문장 안에 딱. 그래서 두 개가 사용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어만 봐도 몇몇은 뭐뭐 하고 다른 몇몇은 뭐뭐 한다가 되고요. 이제 부사 쪽을 봐도 이런 방식으로 또 다른 방식으로 저런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저런 방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두 번 써주는 거죠. 그리고 어 이제 책에 있는 예문도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책에는 두 번째 용법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용법이 아예 안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용법만 나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이 용법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알로 그라페이 하면은 한 사람은 한 남자는 이걸 이거를 쓰고 one thing을 쓰고 다른 사람 다른 남자는 또 다른 걸 그러니까 another thing이죠. 또 다른 걸 쓴다가 되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지금 하나의 문장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두 개의 이제 일종의 대꾸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의미상으로 이제 두 개가 되는 거랑 똑같아요. 그 소리는 뭐냐? 약간 무슨 느낌이 있냐면 이 사이에다가 그러나를 끼워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나라는 게 어떻게 생겼어요? 그리스어로는 알라죠. 이거 뭐예요? 물론 이제 생긴 게 완벽하게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악센트 때문에 완벽하게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얘 약간 무슨 느낌이 있냐면 이거 알로스 알레 알로의 중성 복수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이 알라가 알로스 알레 알라에서 알로스 알레 알로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약간 그 사이에다 그러나를 끼워 넣어줘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용법을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첫 번째 용법은 한 가지를 두 번 써주는 거고.
두 번째 용법은 두 가지를 각각 한 번씩 써주는 거고. 세 번째 용법은 뭐냐? 세 번째 용법도 중요합니다. 얘는 이제 수식적 위치인데, 수식적 위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전형적인 거죠. 수식적 위치를 쓰면 어떻게 되냐? 한정적 위치를 쓰면 어떻게 되냐? 나머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치면은 the rest of인데, 그냥 뭐 나머지 그 외의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식이죠. whose, allus, athenaeus 하면은 이제 성수격이 일치돼 있죠. 얘는 이제 대격이고 복수고 이제 남성이잖아요. 그런데 성수격이 일치했을 뿐만 아니라 관사부터 시작해서 관사 바로 다음에 지금 이제 형용사가 왔기 때문에 수식적 위치, 한정적 위치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면 나머지 아테네인들을 이렇게 되는 거죠. 나머지 아테네인들을 그 외의 아테네인들을 아니면 뭐 이제 좀 순서를 바꿔서 해석할 수도 있겠어요. 아테네인들 중에 나머지 사람들을 뭐 아니면 뭐 아테네인들 중에서 그 외의 남은 사람들을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이제 수식하듯이 해석하는 게 편한 것 같아요. 나머지 아테네인들을 그 외의 아테네인들을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한정적 위치, 수식적 위치로 쓰면 나머지 그 외가 된다. 네 번째 용법은 좀 특이해요. 이게 왜 특이하냐면 이게 한국인들한테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어떤 식으로 말하는데 익숙하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겠죠. 뭐 인하대와 그 외의 대학들 점점점 이렇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설학과와 그 외의 학과들 점점점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그리스에서는 어떤 식으로 말하냐면 그 외를 앞에다 써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써주는 거예요. 그 중요한 단어를.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는 예시를 보면은 바로 알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쌍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과 이제 다른 나머지 것들과 대조되는 어떤 한 가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중요하게 강조되는 어떤 한 요소가 있겠죠? 그 요소는 선행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후행한단 말이에요. 나머지 그 외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알로스는 후행한단 말이에요. 알로스, 알레, 알론. 어떤 식이냐? 알루스, 아이고, 왜 이게 안 쓰죠? 알루스, 테카이, 우리 테카이 배웠죠? 테카이는 그냥 엔드죠. 폰, 소폰. 이제 뭐 계속 그 문장이 이어질 수가 있겠어요. 거기에 텐, 에페이 텐. 지금 보면은 알루스가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테카이가 있고요. 톤, 소폰, 호이에 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에페이 텐 같은 경우에는 그 동사죠. 그래서 이제 그가 설득하곤 했다. 그가 설득하는 중이었다. 라는 동사인데 문제는 목적어인데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해석을 상식적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혜로운 시인과 다른 몇몇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지혜로운 시인과 그의 몇몇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느낌인지 알 수 있겠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영어로 써보면 느낌이 오는데 보통 이제 제일 주안점이 오는 단어가 이제 앞에 오죠.
그 지혜로운 시인과 그 외의 뭐 나머지 몇몇들 이게 지금 뒤에 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잖아요. 근데 그리스인들은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앞에 와요, 앞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Others and the wise poet. 이렇게 만약 제가 토플 에세이에다가 썼으면 이제 감점을 받겠죠? 근데 지금 느낌이 좀 이상할 수가 있는데 그리스인들은 이렇게 쓰더라. 나머지를 앞에다가 아니, 나머지라고 해야 될까? 그 외가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에는 지혜로운 시인과 and 그 외의 뭐 사람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근데 해석할 때는 이게 앞뒤가 바뀌는데 정작 그리스인들이 쓸 때는 그 외의 사람들과 그 지혜로운 시인들을 아니 그 지혜로운 시인을 그가 설득하곤 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상한 느낌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해석을 할 때는 지금 이 알루스에다가 지금 약간 이제 사람이든 남자든 뭐 이런 어구를 첨가해주면 괜찮겠죠. 근데 어쨌든 좀 희한하다. 앞뒤가 바뀌었네. 이 알로스 알레 알로가 선행해버리네. 약간 이제 이 테카이나 뭐 기타 등등의 것들을 그냥 하이도 될 거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일종의 쌍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특정하고 구체적인 하나랑 나머지 애들을 이렇게 함께 대조해서 묶어가지고 이제 말을 할 때 굉장히 희한하게 알로스 알레 알로가 앞에 오더라 하는 얘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정리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알로스 알레 알로는 결국 네 가지 쓰임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똑같은 한 가지를 두 번 써주는 거. 두 번째는 다르게 생긴 다른 형태의 두 가지를 하나에다가 우겨 넣어주는 거. 하나의 문장에다가 우겨 넣어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한정적 수식적 위치. 네 번째는 이제 앞에다 쓰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 용법을 말씀을 드렸고 이걸 얘기하려고 지금 이 영상을 다시 찍고 있는 거죠. 굉장히 희한한. 그래서 이게 지금 그냥 알라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애초에 알라 자체가 이 알로스 알레 알로랑 관련이 있고 그렇잖아요. 대꾸를 만들면은 그 사이에다가 그러나를 끼워 넣어도 문제가 없거든요. 이제 나머지라는 것도 약간 그러나의 느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외의라는 것도 약간 이제 앞에 나온 대상이랑 다른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리스어로 쓸 때에는 나머지가 앞에 오겠지만 어쨌든 나머지 그 외의 다른 또 다른 뭐 이런 애들은 다 약간 그러나의 의미가 약간 있을 수가 있어요. 제 생각엔 그래요. 이게 약간 대꾸의 느낌이 또 있을 수가 있고 물론 꼭 대꾸라는 법은 없지만 해석할 땐 대꾸가 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잘 납득해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나머지는 이제 최대한 빠르게 설명해 볼게요. 아네우 얘는 전치사입니다. 아네우는 이제 전치사고 속격을 받는 전치사인데 얘는 뜻이 쉬어요. 뭐뭐 없이에요. 한마디로 이제 얘는 뭐냐면 without이에요. 그래서 뭐뭐 없이 without이고 그 다음에 이건 좀 어려운 단어는 아니고 잡스러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제 뭐냐면은 그람마 이거 딱 봐도 무슨 느낌이 있어요? 쓰다랑 관련이 있어 보이죠? 그람마 그람마토스 포 이게 이제 딱 봐도 무슨 느낌이 들어요? 그 쓰다랑 관련이 있어 보이죠? 이게 실제로 제일 원초적인 뜻 자체는 쓰인 혹은 뭐 그려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하면 다 돼요. 그래서 이게 뭐도 될 수 있냐면 글자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글자라는 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리스 문자 있잖아요. 알파, 베타, 뭐 감마, 델타 이런 식으로 이런 문자 하나하나 있잖아요. 알파벳 문자 하나하나. 그래서 그 문자도 돼요.
근데 문자가 모이면 어떻게 되죠? 그거는 이제 문서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문서도 되고요. 이게 이제 단수로 쓰였으면은 이 각각 하나의 그 문자가 될 거예요. 알파면 알파, 베타면 베타, 감면 감파. 근데 이게 예를 들어 복수로 쓰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타 그람마타가 되겠죠? 타 그람마타는 뭐도 되냐? 타 그람마타는 그냥 알파벳 자체가 되는 거죠. 복수니까 이거는 알파벳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반드시 알파벳만 될 필요는 없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다양한 게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서신도 될 수가 있고요. 문헌도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뭐 비문. 그러니까 비문이라는 건 뭐예요? 금성문이죠. 약간 돌이든 나무든 하여간 뭐 어딘가에 새겨져 있는 거잖아요. 비문도 될 수가 있고 이게 문헌, 뭐 문서 아니면 뭐 그러니까 약간 파피루스 문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당연히 되고요. 뭐 기록 아니면 뭐 책 다 됩니다. 이게 다 이제 이 그람마타로 이제 포섭이 돼요. 그래서 그냥 제일 간단하게 말하면 쓰여진 거, 그려진 거, 뭐 문자, 문서, 기타 등등이에요. 물론 이제 문서라는 뜻으로 쓰인다면 이제 보통은 복수를 선호하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뜻이 있다. 그리고 이게 약간 좀 특이할 수가 있는 게 그라페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이 단어가 좀 이 책에서 설명을 희한하게 하고 있는 게 그라페는 뜻이 뭐냐 하면 이제 확실하게 말할게요. 이런 뜻이 그람마랑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왜냐? 얘의 뜻은 쓰여진 거, 그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그리기 자체일 수도 있고요. 그려진 거니까 그림일 수도 있고요. 쓰기일 수도 있고 쓰여진 것. 한마디로 이제 쓴 것이죠. 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글이 쓰여진 그 문서 자체일 수도 있고 하여간 게 다 돼요. 그런데 얘는 약간 확장된 뜻이 있어요. 무슨 확장된 뜻이냐?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람마랑 똑같은 게 맞아요. 근데 얘는 독특한 뜻이 소송, 고발, 기소라는 뜻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납득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예전에 중간태 배울 때 생각을 해보세요. 그 중간태 배울 때 그 이제 중간태로 쓰면 이제 그라포가 이제 그라포마이가 되는 거죠. 그 그라포마이가 무슨 뜻이었어요? 기소하다, 소송하다, 고발하다, 고소하다 뭐 어쨌든 그런 뜻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영어로 치면은 약간 그 이거 되게 오래된 고풍스러운 표현인데 이것도 이제 그 라이트에서 온 거거든요. 영어에서 쓰다가 라이트잖아요. 거기서 온 건데 이게 한마디로 뭐야? 영장이야, 영장. 영장, 고발장, 고소장 뭐 다 되거든요. 영장도 되고. 그거랑 연관이 깊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비슷한 거지. 그리스어나 영어나 생각하는 게. 그래서 이게 중간태 뜻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것도 다 돼요. 이것도 다 되는데 소송, 고발, 기소.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에서는 얘네들을 그렇게 엄격하게 구분을 안 했단 말이에요. 한국에서는 소송, 고발, 기소, 고소가 다 다른 거죠. 근데 그리스에서는 이걸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구분하진 않고요. 아, 물론 이제 법률 용어라는 게 굉장히 맥락에 따라서 특수하게 뜻이 쓸 수 있는데 우리 이제 현대의 그 검사 있고 판사 있고 막 변호사 있고 하는 그 딱 면밀하게 역할이 구분된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은.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소송장, 고발장, 뭐 기소장, 고소장 다 돼요. 영장도 어 이거는 영장도 뭐 비슷하죠. 어쨌든 간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굳이 말하자면 인딕먼트 정도?
피를 빼먹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 단어는 결국에는 뭐랑 관련이 있는 거죠? 범죄랑 관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범죄랑 관련이 있는 특수한 격용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그라포 동사에 약간 확장되는 내용인데요. 이 그라포라고 하는 동사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능동태나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 능동태나 뭐 수동태에서는 쓰다라는 뜻이 지배적이지만 중간태에서는 기소하다, 고소하다, 소송하다, 고발하다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 그라포라는 동사가 뭘 지배할 수가 있냐? 그라페라는 동사를 지배할 수 있거든요. 저기는 이 그라페라는 명사죠. 그라페라는 명사의 대격을 지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그라페라는 이거는 이제 동사고요. 이 동사로 문장을 쓸 때, 이 그라페라고 하는 명사의 대격, 그러니까 그라펜이죠, 한마디로. 이 명사인 그라펜, 대격을 갖다가 이제 지배할 수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뭐랑 이제 연관이 될 수가 있냐. 이 그라펜이 또 뭘 동반할 수가 있냐면, 물론 이제 그라펜을 안 써줘도 되긴 해요. 안 써줘도 되긴 하는데, 속격을 동반할 수 있거든요. 그 속격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그, 약간, 뭐라고 할까. 약간, 한국어로 말하자면은, 제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목의 속격이라는 걸 이제 동반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예문을 보여주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랍소 메타. 이러면 이제 그거죠. 접속법이니까 이제 이 경우에는 약간 내가 이거를 뭐라고 번역했었더라? 접속법의 그 독립적인 사용 중에서 약간 권고? 우리 뭐뭐 시다 그거 있었잖아요. 그거거든요. 이게 제가 한국어 문법 용어를 제가 만들어 놓고 제가 까먹어가지고 권고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투스, 아디쿠스, 그라, 펜, 또, 아이고, 론. 도론이 복수로 쓰이면은 뭐라고 했었죠? 뇌물이라 했었죠? 제가 예전에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면은 이 동사가 뭐예요? 이제 접속법으로 쓰이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 동사 자체는 약간 그 중간태이기 때문에 기소합시다, 고발합시다, 고소합시다, 소송합시다, 뭐 그냥 소송이 나은 것 같아요. 제 생각할 때는. 소송합시다. 뭐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 소송합시다. 뭐 이런 느낌이 돼요. 우리 고발합시다. 그런데 보면은 투스 아디쿠스 얘가 이제 명사로 쓰였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대격이죠. 그리고 그라펜 얘도 지금 보면은 대격이죠. 그리고 도론이라고 하는 얘는 뭐냐? 속격이에요. 이게 범죄와 관련된 이제 그라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라포만이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 범죄를 약간 고발하는 고소하는 동사들은 엔간하면 다 이러는데 안 그런 애들도 있지만 엔간하면 이러는데 되게
죄목 있잖아요. 이 범죄의 그 내용, 얘를 이제 속격으로 쓰고요. 그럼 이제 피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나쁜 놈, 내가 널 고발할 거야 했을 때 그 놈은 대격으로 써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랍소메타, 크스, 아디쿠스, 그라펜, 도론 하면은 이제 우리 고발합시다. 우리 고발합시다. 그 나쁜 사람들을 고발합시다. 그래서 뭘로 고발하냐? 뇌물이라고 하는 그 죄목으로 걔네들을 고발하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그라펜은 뭐냐? 물론 이제 이것 자체는 약간 기소장, 고소장, 고발장, 뭐 소송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사실 이 그라펜 안 써도 돼요. 굉장히 많이 생략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약간 제가 사기를 친 거죠. 이거 사실 생략될 수 있어요. 이 그라펜 안 써도 돼. 하지만 얘는 계속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뇌물로 고발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발 대상, 피고는 대격으로 쓰고 그럼 고발 내용은 뭐냐? 죄목이 뭐냐? 그거는 속격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를 뭐라고 문법 용어를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차지의 속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차지를 뭐라고 번역하는 게 좋을까? 약간 감이 안 잡히는데 음... 청구의 속격? 청구는 약간 느낌이 이상하고 기소, 고발의 속격?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되게 맞는 것 같아요. 고발의 속격. 그러니까 속격은 고발 내용이고요. 대격은 고발 대상, 피고인 차이가 있어요. 지금 대격으로 지금 고발 대상을 말했고 속격으로 뭔 고발 내용이 뭐냐, 죄목이 뭐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배운 단어는 사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이 단어는 좀 이용당한 느낌이 있죠. 오늘 배우는 내용에서. 그래서 이 그라페 정확히 이제 대격으로 쓰여졌는데 그라펜이죠. 이 그라펜은 이 그라포의 중간태에다가 지배당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안 써줘도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 써준다면 대격으로 써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격이 두 개인 거예요. 지금 피고 고발 대상도 대격으로 써준 거고 이 그라페라는 그 명사도 대격으로 써준 거예요. 그래서 이 그라포라고 하는 동사의 중간태가 어떤 것들을 지배할 수가 있느냐? 그라페의 대격도 지배할 수가 있고 피고 고발 대상의 대격도 지배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죄목 고발 내용의 속격도 지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속격을 이제 보통 문법책에서 뭘 찾아보면 되냐면 속격 오브 charge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찾아보시면 이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죄목인가, 구체적으로 어떤 그 고발인가, 고발 내용이 뭔가, 그 고발이 뭔가 하는 거는 속격으로 써준다. 그리고 이제 누구를 이제 누군가가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주어니까 우리가 고발을 하고 있는 건데 하여간 이제 누군가가 고발을 할 거 아니에요? 고발, 고소, 소송, 기소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소송을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고발 당하는 사람, 기소 받는 사람. 그걸 이제 대격으로 써준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직접 목적어죠, 그냥. 대격은. 사실 대격이 직접 목적어니까 그렇게까지 뭐 신경을 쓸 필요는 없죠. 그리고 이제 그라페는 써줘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생략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다 했고요. 음, 또 형용사가 있는데, 델로스, 델레, 델론. 이제 뜻이 뭐냐면, 분명한, 명백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영어로 치자면, 아이고,
영어 찾으면 그냥 클리어예요, 클리어. 아니면 뭐, 디저블? 뭐 어쨌든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거랑 같이 알아두면 좋은 단어는 R을 갖다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R을 붙일 수도 있고, 이제 안 R을 붙일 수도 있는데, 하여간 이제 그게 부정의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델로스랑, 근데 이제 부정을 갖다 해주면은, 이제 남성, 여성, 중성이 있었던 게 남성, 여성이 합쳐지고 중성이 따로 또 있고 해서 이제 두 개의 형태가 되죠. 약간 투 엔딩이 되죠. 그래서 아델로스, 아델론 하면은 이건 뭐예요? 반대의 뜻이죠. 분명하지 않은, 분명치 않은, 명백하지 않은, 뭐 알려지지 않은, 보이지 않는, 아니면 뭐 불확실한, 불명확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배울 단어는 이거는 그냥 그거죠. 우리 이거를 어디서 배웠냐면 A 가르를 그 희구의 희구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소원의 희구법? 제가 정확히 그 뭐라고 말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그거 만들 때 썼죠. A 가르랑 A 태가 또 있었죠. 얘네들은 이제 불변화사죠. 불변화사인데 이제 굳이 해석을 한다면 뭐뭐라면 뭐뭐 이길 그런 뜻이겠지만 해석 안 해줘도 되겠죠. 그냥 이제 우리가 이게 지금 optative of wish라고 하는 문법 안에서 사용된 걸 보면은 그냥 그걸 그대로 해석해주면 되지 이 불변화사를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안 써줘도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 나오는 단어는 AK인데 이 AK는 뭐랑 일단 이 AK 자체는 부사예요. 이거 뭐랑 관련이 있어 보이냐면 이거 이미 우리가 이제 영상 따로 하나 찍어가지고 얘기했었죠. 이거는 뭐예요? 그것, 뭐 저것, 이제 둘 중에서 전자 이런 뜻이 있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건 뭐예요? 대시예요. 대. 근데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또 뭘 만들 수가 있냐? 부사가 되면은 대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어라고 하는 거는 한국어로 해석을 하면은 그러니까 대어도 되고 약간 in that place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저곳에 그곳에 아니면은 에서 저곳에서 그곳에서 하면 저곳으로 그곳으로 아니면은 음 저기에 저기에서 아니, 거기라고 하는 게 낫겠죠? 거기에 거기에서 뭐 이런 식으로 뜻이 쓰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철학자들이 특히 그러는데 철학자들이 뜻을 좀 희한하게 써요. 예를 들어 막 플로티노스 같은 사람들 있죠. 이제 신플라톤주의 철학자 뭐 플로티노스 뭐 이런 사람 보면은 에케이가 거의 전문 용어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에케이는 진정한 세계. 그러니까 이제 이 플라톤주의의 논리에 따르면 이 세상에는 가시계가 있고 가지계가 있죠. 가시계가 있고 가지계가 있는데 사실 이 두 개의 세상은 별개의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가시계는 우리의 눈으로 보고 지각하고 느끼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가짜야, 가짜. 이거는 실제로는 일종의 환영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존재적으로 봤을 때 좀 희미한 거예요. 반면 이제 가지계라고 하는 거는
존재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선명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건 가짜고 이건 짭이고 짭. 이게 찐이죠, 찐. 근데 어쨌든 간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가지적인 우리들, 그러니까 지각하고 물리적인 것들을 이제 보고 맛보고 느끼고 듣고 하는 우리들은 마치 이 가지개가 저 너머인 것처럼 느껴지죠. 마치 뭐 별개의 어떤 더 높은 차원의 별개의 어떤 세상인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플로티노스가 에케이라는 단어를 쓰긴 쓰는데 하지만 플로티노스의 진정한 의도는 에케이는 사실 바로 이곳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내면 자체.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게 이제 철학자들의 말 쓰임의 독특한 거죠. 그러니까 플로티노스가 생각하는 에케이는 어떤 약간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우리와는 별개의 장소, 별개의 위치에 있는 곳이 아닌 거예요. 플로티노스가 생각하는 에케이는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야. 근데 이러면 이제 그리스어 문법을 파괴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 그리스어에서 에케이, 뭐 에케이노스, 에케이네, 에케이노라는 거는 사자나 닭가랑은 좀 거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길게 설명했냐면 반쯤은 제가 플로티노스를 좋아해서 그냥 말을 길게 해봤고요. 이제 굳이 변명을 하자면 철학자들이 쓰는 언어 사용을 맹신하면 안 된다. 라는 말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철학자들은 말을 되게 꼬아서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의미를 부여해서. 그러니까 플로티노스는 에케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가지개와 가시개를 멀리 떨어뜨려 놓는 동시에 하지만 플로티노스 철학에서는 사실 가지개와 가시개는 어떤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죠. 사실 그 동일한 물론 이제 장소라고 하면 약간 공간적인 뉘앙스가 있지만 약간 이제 이 가지개를 올바른 방식으로 인식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이제 우리의 어떤 그 내면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은 사실 이곳이 가지개인 거지. 이곳이 바로 에케이인 거죠. 그런 말들을 하기 때문에 이 에케이라는 단어를 거의 파괴하다시피 하죠. 그래서 철학자들은 상종하면 안 된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무슨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에케이노스, 에케이네, 에케이노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이미 따로 하긴 했어요. 예를 들어 뭐 중성 형태 같은 경우에는 에케이노죠. 그러니까 에케이논이 아니고 에케이노잖아요. 그러니까 오미크론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성 단수 주격이나 중성 단수 대격 같은 경우에는 에케이노이기 때문에 마치 관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관계대명사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알로스, 알레, 알로도 그랬었죠. 중성에서는. 오미크론으로만 끝났었죠. 그래서 그거 약간 형태 변화를 주의해주면 좋고, 또 이제 이미 에케이노스, 에케이네, 에케이노에서 했던 말이긴 합니다만, 이제 이게 만약에 그 수식적인, 한정적인 방식으로 쓸 때는 수식적 위치에 안 오죠. 서술적 위치에 왔는데 뜻으로는 수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에케이노스 호 아델포스 이러면은 그거는 그 형제, 저 형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희한하게 관사부터 시작해서 명사에까지 이렇게 딱 괄호를 쳤더니 그 바깥 보통은 앞에 오는데 뒤에 올 때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은 앞에 옵니다. 어쨌든 에케이노스 호 아델포스인데 해석은 수식하다시피 하니까 좀 그게 희한했었죠. 근데 이런 건 우리가 다 배웠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배울 거는 아, 이 단어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미 알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리스어는 모르지만 우리가 영어를 안 배웠을 수도 있죠. 하지만 영어를 안 배웠어도 일상생활에서 되게 유독 많이 쓰이는 그 영어 단어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약간 헤게모니 이런 단어잖아요. 그게 사실 여기서 온 건데, 헤게몬, 헤게모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지도자예요. 지도자. 아니면 뭐 인도자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끄는 사람인 거죠. 리더. 하여간 이제 약간 다스리고 그 사람들을 이끌고 하는 약간 그 리더. 그런 뜻이죠. 헤게몬이라고 하는 거는. 제 3고경 면사겠죠. 어쨌든 약간 헤게몬이랑 관련이 있겠어요. 왜냐면 헤게몬이란 건 결국엔 뭐예요?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신문이나 뭐 이런 게서 헤게모니를 쥐었다 이런 말을 쓰는 거는 그거는 약간 그 주도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영향력, 주도권이죠. 그러니까 헤게몬이라고 하는 거는 헤게몬이 헤게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영어에서 그렇게 쓰이죠. 그 영어 단어가 사실 그리스어에서 온 거죠. 그런 말을 한번 드려보고 싶었고요. 아, 그 다음에 이 단어는 좀 안 좋은 단어인데 뜻이 안 좋다는 거예요. 클랩토, 클랩소, 에클랩사. 아이고, 클로파, 헤클렘마이, 에클라펜. 얘는 이제 동사인데, 그러니까 케클랩토, 클, 아니 뭐냐, 클랩토, 클랩소, 에클랩사, 케클로파, 케클렘마이, 에클라펜이라고 하는 동사는 사실 안 좋은 뜻은 다 가지고 있어요. 책에는 한 가지만 나와 있는데 다른 뜻도 알아두면 좋은 게 얘가 훔치다, 속이다, 숨기다. 이게 다 뭐예요? 나쁜 놈들이 하는 거죠. 안 좋은 뜻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훔치는 것도 되고 속이는 것도 되고 숨기는 것도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단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어떤 단어가 파생이 될 수가 있냐면 이런 단어가 파생이 될 수가 있어요. 클랩테스, 클랩투, 호, 뭐 이런 단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클랩토를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소리는 뭐예요? 훔치는 걸 하고, 속이는 걸 하고, 숨기는 걸 하고, 이건 뭔 소리예요? 도둑, 사기꾼, 악당. 한마디로 뭐예요? 나쁜 놈이죠. 또 이제 어떤 단어가 파생이 될 수가 있냐면, 클로페, 클로페스, 해. 하면은, 이거는 이제 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클롭, 아니 뭐야, 클랩토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절도, 사기, 몰래 하는 거. 그런 게 다 돼요. 절도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훔치다를 하는 거니까 절도잖아요. 그리고 이제 속이는 걸 하는 거니까 사기죠. 그리고 물론 이제 강도도 돼요. 어쨌든 이제 숨기는 걸 하는 거니까 몰래 하는 거죠. 몰래 뭔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몰래 뭘 하는 거면 다 돼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배워봤고요. 또 이제 어디 보자.
사실 책에는 형태 변화에 대해서 되게 말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냥 기본형을 외우면 되는데 형태 변화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걸 알아야 될까 싶어요. 막 처음 들어보는 말들 같은 게 많이 있을 거거든요. 막 제로 그라운드 아니면 뭐 에 그라운드, 에 그레이드, 오 그레이드, 제로 그레이드 뭐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어간이 막 어간 자체도 막 압축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막 여러 개의 어간이 하나의 기본 아니, 이제 기본형이 6개잖아요. 근데 그 6개의 기본형 안에서 이런 어간이랑 저런 어간이랑 혼용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어떤 책에서는 막 어간도 있고 어근도 있어 뭐 이런 말도 하고요. 별 말을 다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거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외웁시다. 충분한 암기는 머리 쓰기를 방지할 수 있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레이포, 레이소, 엘리폰, 렐로이 파 그리고 렐레이 렐레임 마이 그리고 엘레이프텐. 그래서 레이포, 레이프소, 엘리폰, 렐로이파, 렐레임마이, 엘레이프텐이라고 하는 이 레이포 동사를 보면 이제 어간이 지 멋대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파이데우 이런 동사는 굉장히 기본형조차도 규칙적이잖아요. 근데 이 레이포 동사를 보면은 기본형을 종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걸 설명하려고 막 무슨 제로 그레이드, 에 그레이드, 오 그레이드 막 별소리를 다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의미 없습니다. 이걸 외우면 머리가 터질 수도 있어요. 그냥 뜻만 아는 게 좋은 것 같죠? 제일 기본적인 뜻은 근데 이것도 예전에 말하긴 했는데 어쨌든 떠나다, 남겨두다, 내버려두다 뭐 이런 뜻인데 한마디로 뭐예요? leave죠? 물론 이제 leave behind도 될 수가 있겠죠. behind 이제 괄호를 치고 어쨌든 뜻은 leave예요, leave. 그것만 알면 이제 뭐 다 된 것 같고요. 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왔는데 운입니다. 이 운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단 먼저 말씀드려야 될 건 불변화사예요. 불변화사는 중요한 거죠. 불변화사는 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애초에 몇 개가 없고요. 많지도 않고 그 많지도 않은 애들이 쓰이는 것도 오지게 많이 쓰이고 별의별 뜻으로 다 쓰이기 때문에 불변화사는 무조건 중요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거는 후치사예요. 그러니까 후치사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뭐 대 같은 애들을 봤었죠. 대 같은 애들이 다 후치사였잖아요. 그런 애들은 뭐예요? 절대 그 문장이든 절이든 하여간 첫 번째 단어에는 못 오는 거죠. 보통은 이제 두 번째 단어에 오는데 두 번째 어구로 올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첫 번째 단어가 오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뭐 후치사를 써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첫 번째 단어가 관사고 관사 뒤에 이제 명사가 오겠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어구가 오고 두 번째 자기에 따라 또 우운을 써줄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하여간 후치사는 첫 번째가 아닌 거를 이제 후치사라고 하죠. 어쨌든 이 운이라고 하는 애는 후치사인 동시에 불변화사인데 뜻이 뭐냐? 뜻이 굉장히 희한해요. 얘는 사실 연결하는 뜻이면 되거든요. 얘 자체가 일종의 연결사이기 때문에 그냥 연결해주면 엔간한 건 다 돼요. 그럼 연결해주는 게 되게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결론을 내리려는 걸 수도 있어요.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면 예를 들어 뭐 그러므로 뭐 이런 뜻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이것만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뭐 어떤 내러티브 서사 같은 걸 쫙 말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지점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요.
아니면 뭐 이제 좀 더 이제 구어적으로 했을 때 약간 이제 아니면 뭐 자, 뭐 이런 뜻으로 다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운이라고 하는 애가 되게 해석하기 어려운 게 별의별 희한한 그 구석에 다 쓰여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는 사전을 좀 찾아봐서 사전에 나오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사전에서는 일단 이제 제일 주목하는 뜻은 than이랑 therefore 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만 되는 게 아니고 약간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really. 그러니까 really라는 건 결국엔 뭐예요? 어쨌든 뭐 이런 거죠. 뭐 정말 뭐 아니면 뭐 실제로 뭐 이런 거죠. 이런 뜻도 되고요. 아니면 뭐 또 이제 뭐 당연히 뭐 then, therefore 이런 것도 되고요. 약간 되게 구어적으로 그냥 계속 말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연결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서사든 뭐든 간에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계속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를 들어 뭐 so 그러니까 그게 약간 이제나 자 같은 느낌이죠. 이제나 자가 그냥 약간 구어적이어가지고 so 영어에서 so는 그냥 냅다 쓰는 거죠. so 뭐 I say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나가는 거예요. 사실 이 연결사라는 걸로 다 퉁칠 수 있거든요. 아무튼 별 희한한 뜻이 다 돼. 아니면 뭐 really so, really, at all events, surely 뭐 다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그 운이라고 하는 애가 뭐 리얼리도 되고 임팩트도 되겠죠. 아니면 뭐 certainly 뭐 이런 것도 다 될 거고요. 또 뭐가 있을까? 그냥 약간 이제 연결사라고 하는 거는 계속 이어나가면서 이어나가는 게 지금까지 말한 거에 대한 어떤 결론이 될 수도 있겠죠. 약간 결론을 묘사하는 거죠. 하지만 이게 약간 새로운,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단계 단계 이제 전개가 될 거 아니에요,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이제 계속 전개되고 개발되고 발달되는 그 과정에서 새로운 지점이 딱 지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약간 환기가 되는 거잖아요.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약간 이게 마치 뭐 확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네. 약간 한국어 표현이 딱 생각이 안 나는데 결국에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런데 정말 그런데 좀 그렇고 약간 뭐 아무튼 엔간한 게 다 됩니다. 뭐 그때 뭐 글쎄 내가 말했듯이 뭐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말을 계속 이어나가면 다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어쨌든 이 운이라고 하는 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되게 희한한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포이에테스 얘기를 하면서 포이에테스가 이제 제일 많이 쓰이는 뜻은 시인이죠. 근데 시인인데 사실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제작자라는 뜻으로도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것도 비슷합니다. 왜냐? 아이고, 글씨가 참 안 좋죠. 호이의 마, 호이의 마토스. 한변화 명사겠죠? 호. 뭐 이런 명사가 있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엔간한 그 만든 건 다 돼요. 그러니까 만든 거, 그러니까 제작한 거죠. 근데 행동한 것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거, 뭔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이제 결과물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제작하든 행동하든 하여간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물로서의 작품도 되겠죠. 그러니까 작품 중에 특히 뭐가 되냐?
제일 많이 쓰이는 뜻은 시에 운문 있잖아요. 시. 시든 노래든 하여간. 근데 이게 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행동도 돼요. 뭐, 아니면 뭐 제작물도 되고. 그러니까 제작 결과물이죠. 근데 제일 많이 쓰이는 뜻은 시가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포이의 테스도 그렇고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동사에서 온 거거든요. 그 포이에오라고 이제 우리가 아직 안 배운 문법이긴 하지만 하여간 포이에오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 동사 자체가 만들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 포이에 말하는 건 이 포이에오에서 왔기 때문에 만들다라는 동사에서 왔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만들어진 것 중에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뭐냐? 시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이의 테스트랑 비슷한 경우입니다. 또 이제 그 다음에 포이에테스, 포이에토스, 포이에마토스, 토까지 했고 이 단어는 레토르라고 하는 단어는 볼 일이 되게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필 이 아테나이 방언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볼 일이 많은 건데 레토르, 레토로스, 한마디로 얘는 연설가거든요. 이 연설이라는 게 약간 되게 공공연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공적 연설?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리스 자체가 되게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는 도시국가가 굉장히 많지만 특히 아테네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국가였잖아요. 도시국가 아테나이가 민주주의 국가였는데 여기서 이제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입 터는 능력이 그러니까 누군가를 설득하는 거죠. 왜냐? 이 민중들을 움직여야지 민중들이 오케이 네 말 그렇듯해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 시민들을 이 추종자 시민들을 이끌 수 있는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의 힘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연설가라는 직업은 물론 이제 법률가이기도 하지만 법률가라는 뜻도 쓰이지만 정치인이랑 거의 동치일 수도 있어요. 또 뭐 정치인, 뭐 법률가, 뭐 다 됩니다. 근데 연설가라는 뜻이 제일 기본적이죠. 또 한 가지 주의할 거는 이 그리스어가 윕실론이랑 로는 무조건 러프 브리딩이 붙죠. 강순표가 붙죠. 거친 순표 그게 붙죠. 그거 약간 주의해주면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이 단어랑 연관이 되는 단어가 있는데 레토리케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레토리케 아이고 이게 아니지 잠깐만 항상 악센트가 헷갈려요. 레토리케 레토리케스 그리고 이 레토리케스 해라고 하는 단어는 사전에 안 나올 거예요. 아, 물론 나오는 사전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볼 그리스어 사전에는 잘 안 나올 겁니다. 근데 단어장엔 나올 거거든요. 막 교재 같은 거 보면 단어장엔 나올 텐데 사전에는 안 나올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 형용사인데 명사처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토리케라는 단어가 사실 이제 정체는 뭐냐면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레토리코스, 레토리케, 레토리콘 이게 사전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연설과 관련된
말하기와 관련된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연설, 말하기와 관련된 그런 뜻이어서 한마디로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음, 연설적인, 수사학적인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간 이게 형용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뭐와 관련된 이 보통 이코스, 이케, 이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설과 관련된 말하기와 관련된이라는 뜻인데 그 중에서 딱 보면 뭐예요? 여성이에요. 여성의 그러니까 형용사의 여성형 명사에서 딱 빼와서 그거를 지금 명사로 쓴 거거든요. 그래서 사전에는 형용사가 나와 있고 명사는 안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뜻은 뭐냐? 뜻은 이제 연설과 말하기와 관련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게 뜻이 어떻게 되면 테크닉의 뜻이 있어요. 한마디로 무슨 뜻이냐? 기술이죠. 그러니까 연설 기술 뭐예요? 수사학이죠. 그러니까 수사학이라는 게 결국 말하기의 기술이잖아요. 어떻게 말을 화려하고 색깔나게 할 것인가. 그래서 수사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단어는 사전에 안 나온다는 거죠. 레토리케. 하지만 이제 형용사를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이 뜻을 떠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코스, 이케, 이콘 자체는 그냥 뭐뭐와 관련된 정도의 뜻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설가의 기술이죠. 연설가의 기술, 뭐 연설가와 관련된 것, 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단어가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거는 좀 중요한 단어입니다. 소조, 소속, 대소사, 아이, 글씨가 세, 소, 사. 그리고 여기가 좀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세소스마이도 되고요. 아니면 세소마이도 됩니다. 근데 이게 차이가 무엇이냐? 차이가 없어요. 그냥 형태가 두 가지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에소텐. 그래가지고 다시 쭉 읽어보면은 소조, 소소, 에소사, 세소카, 세소스마이, 세소마이 둘 다 되고요. 에소텐 해서 얘는 뜻이 구하다예요. 구하다, 구조하다 한마디로 세이브거든요. 네, 이 명사가 일단 되게 특이한 거는 이 부분이죠. 첫 번째 기본형을 보면은 이 소조의 오메가 부분에 뭐가 붙어 있어요? 아, 물론 이제 저기는 그 페널트의 오메가에 뭐가 붙어 있어요? 이오타 서브스크립트가 붙어 있죠? 이게 좀 특이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걸 보면은 이 다섯 번째 기본형 세소스마이랑 세소마이가 무려 이제 두 가지가 있죠. 근데 이 두 개의 그 완료 중간 수동태 형태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어요. 그냥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냥 이제 그냥 형태가 두 개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소조라는 단어는 구하다, 구조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이 단어에서 이제 파생될 수 있는 다른 단어를 또 알면 좋습니다. 그거는 이제 소테르예요. 테르 하니까 약간 느낌이 오죠. 소테르, 소테로스. 그리고 얘는 이 남성 명사는 약간 주의해야 되는 게
폭격 형태가 특이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형태 변화를 시킨다면 속격 단수해 가지고서 오스를 뺀 다음에 계속 갖다 붙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테로스에서 이제 소테르까지는 놔두고 거기다 이제 어미를 갖다 붙이고 폭격 같은 경우에는 그 나러간을 갖다 쓰거나 아니면은 주격을 갖다 쓰거나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딱 보니까 주격도 아니고 어간도 아니죠. 이 소테르라고 하는 혹격은 그 약간 특이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그 소테르라고 하는 명사의 뜻은 간단해요. 구원자, 구조자, 구제자. 그러니까 구원자든 구조자든 구제자든 뜻은 다 뭐예요? 구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구하는 사람이죠. 예를 들어 뭐 옆집 개똥일 수도 있고 하여간 누군가를 구하는 사람이죠. 한마디로 영어로 치면 뭐예요? 세비오르죠. 그래서 이제 이 단어도 끝났고요. 오늘의 마지막 단어 드디어 하나 남았습니다. 힘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또 이제 이 말하기 시작하면 한 50년 동안 말해야 되죠. 이 단어만 연구하는 사람도 있죠. 그리스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 하나. 팀에. 아이 잠깐만 이거 빨간색으로 써야 되는데. 팀에 팀에 해. 이 단어는 그리스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이제 굳이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명예일 수도 있고 뭐 아이고 존중이 돼버렸네. 존중, 평판 뭐 이런 건데 사실 얘가 원래 뜻은 값이에요. 값, 값, 가치, 값어치 이런 뜻이 원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프라이스, 밸류 뭐 이런 뜻인데 어떤 사람이 그 어떤 공동체에서 가지고 있는 값, 값어치라고 하는 건 뭐였냐? 명예라는. 왜냐?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의 말하자면 신용이 바로 명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같은 서사시를 물론 저는 그걸 그리스어로 읽지 않았고 그냥 한국어 번역본으로 읽었는데요. 한국어 번역본으로 된 그 일리아스 같은 서사시를 읽어보면은 막 아킬레우스, 아가멤논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죽자사자 싸우죠. 이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명예가 뭐라고 저렇게까지 하냐? 물론 이제 청동기 시대에는 명예가 전부였죠. 명예를 잃는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이 그리스 사회에서의 나의 신용 점수를 잃는 거랑 똑같은 거죠. 약간 귀족적 가치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이게 생존의 문제인 거죠. 나의 명예가 떨어진다, 나의 신용이 떨어진다. 이런 느낌이 있었던 거죠. 어쨌든 현대 사회의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힘들어하지만 왜냐하면 현대 사회의 사람들은 왜 저런지 이해가 안 되죠. 아이씨 그냥 살 것이지. 일리아스에서 맨날 막 죽자 사자 싸우고 적군이랑만 싸우는 게 아니라 아군이랑도 싸우고 적군이랑도 애초에 왜 싸우는지도 모르겠고 맨날 전쟁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전투하고 막 칼 던지고 막 창 쏘고 막 방패 막 집어 던지고 막 난리를 치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싸우고 지들끼리 막 하는 거 보면 현대인들은 쟤네들 왜 저렇게 살아? 고대인들은 왜 저렇게 살아? 뭐 이럴 수가 있겠지만 고대인들한테는 명예가 전부였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이상적 가치로서 이게 주의해야 되는 게 언어에 종속되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고대인의 언어밖에 없잖아요. 문헌적으로 남. 그렇기 때문에 나타난 언어만 가지고 그게 고대인의 전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고대인한테 단지 표현할 언어가 없을 뿐일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제가 예를 들자면은 고대 그리스의 법률 같은 거를 공부를 해보면은 재산 상속은 기본적으로 남자한테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성차별적인 문화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있어. 그럼 아버지한테 아들이랑 딸이 있어요. 그럼 누구한테 주냐?
아들한테 주는 거예요, 재산을. 그럼 딸은 뭐냐? 딸은 뭐 지참금 같은 걸 좀 받긴 해요, 결혼할 때. 근데 재산을 받을 권리는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어떤 때 문제가 생기느냐? 아들이 없고 딸만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고 딸이 있어요. 그럼 이제 아버지의 마음만 같아서는 딸한테 이렇게 딱 재산을 물려주면 너무 좋죠. 그럼 딸도 좋고 아버지도 좋고 모두가 해피하잖아요. 근데 딸한테 상속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상속이 되냐? 무슨 듣도 보도 못한 남자 친척한테 재산이 쑥 날아가는 거죠. 그럼 이제 아버지도 빡치고 딸도 빡치죠. 내 재산인데 말이 되냐? 근데 물론 그리스에서는 이게 말이 돼요. 왜냐하면은 그리스에서는 재산이 아버지의 재산조차 아니야, 원래는. 그 가족에 속하는 거야. 아버지는 단지 가족의 재산을 실어 나르는 운반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가족의 재산이기 때문에 딸은 뭐예요? 딸은 뭐 다른 사람이랑 결혼할 수가 있죠. 고대인의 가치관에 따르면은. 그래서 딸은 단지 이 재산을 운반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가족에 속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다라는 관념이 엉터리 관념이지만 어쨌든 고대 그리스에는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막 그런 것도 있어요. 아버지가 소송 거는 게 있어. 아버지가 이제 남자 친척이랑 뭐 기타 등등 상속자들한테 소송을 거는 기록이 꽤 많이 나와요. 데모스테네스였나? 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법률 연설이 있어요. 소송을 거는 거야. 나 내 딸한테 재산 주고 싶은데 이게 말이 되냐? 내 딸한테 내 재산을 못 주고 무슨 듣도 보도 못한 친척한테 재산이 넘어가면 이건 말도 안 된다. 내 재산, 내 아빠의 재산 딸한테 주고 싶다. 이렇게 소송을 거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 이제 판결이 나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너는 너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이건 아버지의 재산이야. 왜? 이건 가족의 재산. 따라서 딸은 이 가족에 속한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딸한테 가는 게 아니라 무슨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 무슨 남자 친척한테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딸도 빡치고 아버지도 빡치죠. 어쨌든 간에 이것만 봐도 알 수 있겠지만은 고대인의 언어 자체는 어때요? 재산이란 가족에게만 속한 것이고 그리고 굉장히 성차별적이고 가부장제적인 어떤 그런 언어가 구축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서 고대인들이 딱 그 생각만 하고 살았다고 여기면은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 고대인들 또 빡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고대인들 또 아이씨 내 딸한테 주고 싶은데 이 말이 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대인의 언어가 고대인의 사고방식의 전부가 아니에요. 이걸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거는 뭘 의미하냐? 이상화된 가치를 반영해요. 근데 진짜로 고대인들이 모든 막 명예 막 죽고 살고 막 야 죽더라도 창은 휘두르고 죽어야 될 거 아니냐 하고 막 전쟁 나가가지고 막 창만 휘두르다 죽고 막 그러냐? 아니란 말이에요. 고대인들도 막 전쟁 나가기 싫어가지고 어떻게든 빠지려고 하고 막 도망가고 난리를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의 함정에 빠지면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특히 이제 그리스어 공부를 하다 보면 단어 가지고 뇌절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특히 그리스 철학사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느 단어 하나를 꼭 집어가지고 이 단어의 용례들을 쫙 나열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 용례를 보니까 그리스의 사고방식은 바로 이런 거다. 이게 다른 곳에는 없는 그리스의 특수하고 고유한 사고방식이다라고 우겨요. 우기고 뭐 그거 가지고 무슨 철학적인 함을 도출한대요. 그런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스인들도 사람이에요. 이 그리스인들은 외계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절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티메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이제 영웅들한테도 티메라는 게 중요하고 신들한테도 중요하고 하여간 다 중요한데 티메라는 게 굉장히 그리스에서 이상화된 가치관 내에서는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어떤 그 가치이지만 이게 실제 그리스인들의 사고방식을 100% 반영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명예가 중요한 건 맞습니다. 제일 기본적인 뜻은 값과 값어치인데 이것이 이제 그리스 사회 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서 명예라는 게 쓰였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 괜찮겠죠? 그래서 이 정도면은 제가 이제 단어를 다 말한 것 같은데 한번 쭉 읽어볼까요? 아이스크로스, 아이스크라, 아이스크론, 알로스, 알레, 알로, 아네우, 그람마, 그람마토스토, 그라페, 그라페스, 해, 델로스, 델레, 델론, 아델로스, 아델론, 에이가르, 에이테, 에케이, 에케이노스, 에케이네, 에케이노,
헤게몬, 헤게모노스, 호, 클렙토, 클렙소, 클렙사, 케클로파, 케클렘마이, 에클라펜, 클렙테스, 클렙투, 호, 클로페, 클로페스, 해, 레이포, 레이프소, 엘리폰, 렐로이파, 렐레이마이, 엘레이프텐, 운, 포이에마, 포이에마토스, 토, 레토르, 레토로스, 호, 레토리케, 레토리케스, 해, 소조, 소소, 에소사, 세소카, 세솜스마이, 아니면 이제 세소마이, 에소텐, 그리고 소테르, 소테로스, 호, 호격은 소테르, 그리고 이제 티메, 티메스, 해까지 배웠고, 한 가지 말 안 한 게 있었죠. 뭐였냐면 이제 포이에마를 제가 좀 설명을 좀 덜 한 것 같은데, 포이에마가 이제 제일 자주 쓰이는 뜻은 시가 맞지만 어떤 제작물, 그러니까 만들어진 거죠. 제작 결과물, 만들어진 거, 만든 거도 되고, 한 거라는 뜻이 의외로 자주 나와요. 한 거. 그러니까 이제 행동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행동일 수도 있어요. 혹은 어떤 행동의 결과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뭐도 되면 일도 돼요. 쉽게 말해서 워크죠. 이 뜻이 좀 중요하다는 거를 강조를 해두고 싶고요. 그거 말고는 뭐 작품이라고 해도 되고, 사실 이게 워크로 다 해결이 돼요. 왜냐면 워크가 뜻이 되게 많잖아요. 작품도 워크, 시도 가끔 워크라고 할 때가 있고, 결과물도 워크, 제작물도 워크, 행동도 워크, 일도 워크, 한 거 워크, 만든 거 워크, 다 워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냥 워크로 번역하는 게 제일 편할 수도 있어요. 좀 게으른 7세기식 번역을 하면은 워크가 되겠죠. 번역을 생각하기 귀찮으니까 냅다 그냥 써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얘기 다 한 것 같은데, 오늘 배운 문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알로스 알레 알로 그거예요. 용법이 네 가지가 있었죠. 이제 수식적 위치, 한정적 위치로 쓰면은 나머지 뭐뭐, 그 외의 뭐뭐 이렇게 쓰일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카이나 테카이나 뭐 에나 뭐 그런 걸 이용해서 쌍으로 써줄 때는 앞에다가 써줘가지고 뒤에 오는 것을 이제 무엇, 구체적인 무엇과 그 외의 것들, 그 외의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이제 두 가지 형태를 하나의 문장에다 써줘서 해석할 때는 대꾸가 되게 할 수가 있고, 혹은 한 가지 형태를 두 절에다가 각각 한 번씩 가지고 두 번 써줘가지고 그대로 대꾸로 해석을 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one another, some others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될 거고, 제일 중요한 문법 중에 하나는 그거였죠. 약간 이제 범죄를 기소, 고발, 고소, 소송하는 그런 그라포도 되고요. 그라포 말고도 이제 다른 동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동사에서 쓸 때 대격은 피고, 혹은 대격은 기소, 기소장, 소송, 소송장, 고소, 고발장, 고발, 고발장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대격이 두 개가 나올 수가 있고, 물론 이제 그라페는 생략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속격을 가지고 뭘 해준다? 고발 내용, 즉 제목을 속격으로 해준다. 그게 제가 이것도 말씀을 드리면 좀 넘어갈 수가 있는데, 카타를 갖다 쓰는 동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카타랑 카타랑 합쳐진 동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범죄를 기소하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막 그런 동사들이 있고요. 카타가 붙어 있는 동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쓰임새가 달라요. 왜냐하면은 이 애들은 속격은 죄목이고 대격은 피고인 게 맞아요. 우리가 배운 게 그게 맞는데, 카타가 붙은 애들은 격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거기까지 나가진 않겠지만 어쨌든 모든 동사가 다 그런 건 아니다. 저는 제일 기본적인 그 문법을 말씀드린 거다라는 거를 약간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정도면 할 얘기를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